안녕하세요. 저는 황현수라는 이름보다 명품 캥거루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는 황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혹시 강의를 하다가 표정이 너무 안 좋거나 말을 안 한다 하면은 구역질을 참고 있는 거라고 좀 측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책자를 보시면 없는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앞에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는 제니 약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웰 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도대체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거라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제가 나이에 안 맞게 60대, 70대 이후의 삶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게 이제 어려 보이는 외모, 날씬한 몸매 이런 외적인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30대는 20대처럼 보이길 원하고 40대는 30대처럼 보이길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80대가 되었을 때 70대처럼 보이는 거, 90대가 되었을 때 80대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살 때 저는 죽는 날까지 내가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거르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자유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노화가 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면 내가 자유가 없이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다, 뭐 90세다, 100세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7년에서 10년 정도는 병상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을 보거나 집 앞에 산책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뭐 마음대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게 사는 삶이 7년에서 10년 정도가 지속이 된 다음에 사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7년에서 10년이 사실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그래서 제가 10년을 더 젊게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붙인 거는 죽는 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식단과 운동,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복리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 되게 적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살 때 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없어도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10년 동안 모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돈만 모으면 1,2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5% 연이율 5%로 모으면 1,552만 원이 되고요. 10%로 모으면 2,048만 원, 15%로 모으면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사실 원금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과 식단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돈을 모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5%의 복리를 가져오는 거는 운동만 했을 때
그리고 10%의 복리를 가져오는 거는 식단만 했을 때, 15%의 복리는 운동과 식단을 모두 같이 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기간이 길어지면 훨씬 큰 돈이 됩니다. 10만 원씩 모았을 때 20년을 모으면요 2,400만 원인데 5%의 복리면 4,100만 원, 10%의 복리면 7,500만 원, 15%의 복리면 거의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운동과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매일 실천만 한다면 사실 누구나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은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단을 실천하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단은 이제 그 강의 내내 굉장히 많이 말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꼭 지켜야 되는 5가지 규칙인데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양육 이런 거 먹지 말고 고기를 먹더라도 진짜 고기를 먹고 뭐 계란을 먹더라도 진짜 계란을 먹는 거죠. 그리고 당분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당분은 사실 0g을 먹고 싶지만 뭐 토마토 같은 거에도 사실 당분이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10g을 이하로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식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지방 먹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사실 안 좋은 지방을 피하고 좋은 지방만 먹어도 몸이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 섭취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수화물 제한인데요. 제가 하루에 2끼 정도를 먹고 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5끼를 먹고 있지만 임신 전에는 2끼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1끼에만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것도 탄수화물이 주식이 아니라 약간 사이드처럼 하루에 거의 밥 반 공기 정도만 먹고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건강검진해도 아무 이상 없고요.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네, 혈액검사 결과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면 일단 세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호르몬이 균형 잡혀지면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 효과를 서로가 일으키기 때문에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몸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전공이 운동이어서 운동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 보면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뭐 일이 바쁠 때는 1, 2년 정도 운동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운동을 꾸준히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시간이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시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크린 타임을 한번 보시면 진짜 최소 3시간 많게는 5, 6시간씩 하루에 핸드폰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핸드폰 보는 시간만 줄여도 운동할 시간은 무조건 있습니다. 제 주변 분 중에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즘에 맨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있으면 그냥 런닝머신에 올려놓고 그걸 보면서 천천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가 있다 하면은 그 런닝머신에 올라가셔서 슬로우 조깅이라도 하시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여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근육이 너무 잘 붙어요. 해서 운동을 하면 이런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 나 공부를 시작하면 서울대 갈까 봐 무서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유전적으로도 타고나고 그리고 이런 몸 만들려면 호르몬 문제까지 맞아가면서 운동을 해야 그런 사람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이나 돼야 만들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나 근육이 너무 젤 붙어서 운동하기가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운동을 했는데 전공이 체육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막 우락부락하진 않잖아요. 몸이 아무리 운동해도 여자가 우락부락해지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들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운동을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되게 단기간에 뭔가 내가 확 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엄청 몰아붙이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건데 초보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운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존투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존투 운동은 뭐냐면요. 자기의 심박수를 기준으로 중저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옆 사람이랑 대화가 숨이 차서 끊긴다. 너무 강도 높은 거예요. 대화가 가능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대화는 할 수 있어 정도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의 심박수로 치면 130에서 140 정도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장점이 진짜로 많습니다. 일단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운동이 존투 운동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크기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존투의 강도로 했을 때 지방 대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심폐 기능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해도 별로 안 피곤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시작할 때 막 그 홈트 보면 뭐 매운맛, 핵폭탄 맛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존투 운동으로 시작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투 운동은 빠르게 걷기나 보통 걷기 정도로 뛰는 슬로우 조깅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정도 강도고 자전거 타실 때도 그렇게 빠르지 않게 타는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근력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력 운동이 그러니까 속근이라고 해서 원래 근육이 그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도 계속해서 많이 하면 그 속근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적근처럼 변화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한 번에 미친 듯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저희 복리를 생각하시고 장기간 꾸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도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근력 운동의 빈도를 더 증가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몸한테.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을 해서 기초 대사량도 증가시키고 골밀도도 증가시키시고 인슐린 감소성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70대 이후에 무조건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예방하시는 게 죽는 날까지 독립적으로 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은 3가지를 균형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유연성이고 하나는 유산소고 하나는 근력 운동인데요. 그 유연성은 그 50 넘어가면 50견 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팔이 안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쪼그려 앉기도 안 되고 이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못하는 운동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낙상 사고 당하고 이런 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매일 조금씩 유연성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난 휴대폰을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폼롤러를 하시면서 근막을 이제 늘려주면서 휴대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워서 폼롤러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요가 같은 거 유튜브에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유연성도 증가될 수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라도 10분, 15분 정도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유산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시는 거 추천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유산소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VO2 max라고 그 유산소 능력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13 정도가 되면 심근경색이 온대요. 근데 1만 높아져도 사망 확률이 30%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 높아지는 게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VO2 max가 내가 대학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3-4번 정도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근육은 한 부위 그 근력이 자라나게 되는 건요, 움직여서 그 부분에 상처가 나고 그게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부위를 운동하면 같은 부위를 이틀 정도는 쉬어줘야 근육이 잘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하루에 아예 블럭을 나눠서, 사실 운동하면 무조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씻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하고 씻기. 아니면 난 저녁에 샤워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저녁에 운동하고 씻기 해서 씻기 전에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난 진짜 시간 없어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2번 할 때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아주 고강도가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난 일주일에 1-2번만 죽어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힘들어서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아주 고강도가 아닌 강도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 내용이 너무 달라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저탄고지 포럼을 봤는데요, PDF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드리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